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심 집중에서는 매주 소소한 주제를 정해 관련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데요. 그냥 수다 떨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첫 회를 만들면서 참 설렜습니다. 더듬더듬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 서툰 부분도 많았지만 참여해주신 분들과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든 이야기 보따리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니까 제가 제 소개도 없이 사심에만 집중해서 1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반갑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DJ가 누구지? 뭔가 하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거창하게 소개라고 했지만 별로 소개할 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최하나입니다. 86년생이고요. 호랑이띠 30 여자입니다. 어렸을 적의 꿈이 라디오 DJ였는데요. 스스럼 없이 일상을 나누고 마음을 내놓게 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때로 친구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엄마처럼 느껴졌던 것 같고요. 위로가 되는 말과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하는 시간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 DJ가 될 수 있는 직업이 그렇다면 뭘까 하다가 아나운서를 꿈꿔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학창시절에는 방송반과 인연이 없었고요. 대학 시절에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서 자원활동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보면서 첫 번째로 꿈을 이뤄봤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었고요. 20대는 그렇게 꿈을 쫓으면서 많이 도전하고 넘어졌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다들 그러하듯이 그랬고 2년이 닿은 몇몇 군데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기자 일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마음껏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부족했고 그렇지만 책임감도 느끼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 소진한 저는 올해 봄부터는 그 전쟁 같은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쉬고 있고요. 그리하여 지금은 앞으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요. 네, 이쯤이면 될까요? 차차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사심집중이라는 팟캐스트 이름은요.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단어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침이면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꼬박꼬박 들었었습니다. 이 영향인지 시선집중을 좀 참고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심집중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웃자고 만들긴 했는데 아무도 웃기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참고로 30살 여자인지라 사심 집중해서 소개하는 제 곁에 이런 여러 사심들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남녀 이야기입니다. 20, 30대의 얘기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입니다. 네, 제 곁의 사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보냈고요. 답변을 받아서 소개하면서 함께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제는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었는데요. 11월 29일 일요일 저녁 7시 즈음부터 제가 12월 1일 화요일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주제가 주제인지라 공통적으로 답변을 묶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6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사연들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사심이죠.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네, 6가지로 정리한 것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네, 1번은 의류 예찬. 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트텍 내복, 패딩, 기모 내복, 기모 스타킹, 기모 레깅스, 기모 후드, 융 스타킹, 목도리 등 다양한 이
몸에 두를 수 있는 의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온수 매트, 따수미 텐트, 전기장판, 집에서 이불, 핫팩 등 관련 도구를 예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차 마시는 거였고요. 네 번째로는 몸을 쓰는 것, 다섯 번째는 사랑, 여섯 번째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하시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몸을 쓰면서 먹는 것, 혹은 몸에 두르고 차를 마시고 노래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께 하신다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6가지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이 6가지 중에는 하나쯤은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를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의류 예찬하신 분들 사연 묶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닉네임이 기승전 이직님이십니다. 네, 기승전 이직이라고 하시면 이직에 대한 염원을 아주 마음속에 품고 있고 여기 닉네임까지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연을 길게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의류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두껍게 입습니다. 네이로는 유니크로 히트텍부터 저희가 상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다 가려주셨는데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히트텍부터 외투로는 패딩을 입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쉬는 날에만 해당합니다. 출근은 하는 날에는 생각해보니 이때도 결론은 히트텍이네요. 외투로는 모직 코트를 주로 입습니다. 한때 혹은 지금도 패딩 코트가 유행했는데 너무 옷에 맵시가 나지 않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패션 리더이신 분 같습니다. 그나저나 생각해보면 추위를 잘 타는 건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26 끝무렵에 찾아온 겨울부터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인데요. 그러셨군요.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추위가 찾아오셨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뀐 건 패딩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중3 이후부터 26 끝무렵 겨울 전까지 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아무리 추워도 교복 외투 안에 가디건만 더 입는 정도였습니다. 패딩 말고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 시절 유행하던 떡볶이 코트는 제가 제일 혐오하던 옷이었습니다. 혐오까지. 떡볶이 코트 누구나 진짜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혐오하셨군요. 대학 초년생 땐 늘 가슴 깊게 파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한겨울에도 가죽 재킷 등 외투에 그 안에는 반팔 셔츠를 하나 입곤 했죠. 정말 정말 청춘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허세 오고 허세였습니다. 물론 그 허세도 추위를 별로 타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패딩을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통통한 얼굴살이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얼굴만 통통했던 젊은 시절에 패딩을 입게 되면 제 얼굴뿐 아니라 전체적 외형도 상당히 통통해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경멸하던 패딩을 26의 그 겨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30이 훌쩍 넘어가던 어느 해부터는 내복, 특히 하의 내복이 없으면 겨울을 이겨내기 힘든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니클로 히트텍이 국내에 들어온 후에 맞게 된 변화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솔직히 히트텍으로도 잘 안 됩니다. 지난해 겨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기모 내복을 구입한 이후 아주 잘 챙겨 입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추위를 극복하는 이 기승전 이직님의 사심은 행복한 사람으로 끝이 나서 되게 좋고요. 이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되게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됐습니다. 남대문 시장 기모 내복 저 아직 입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입어봐야 할 것 같고 정말 저희 멋의 역사가 다 드러나 있네요. 젊었을 무렵에는 굉장히 좀 체력을 믿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절이 되면은 결국 패션이 대수냐라고 돌아오게 되는 네, 허세를 부리며 가죽 재킷 입던 참 그 청춘이 되게 그립네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떡볶이 코트 되게 혐오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또 복고 유행이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떡볶이 코트 유행할 시절도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버렸는지 옷장 속에 어디 잠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추운 겨울을 나는 의류의 역사, 네, 기승전 이직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심 또 들어볼게요. 햄리님의 사심인데요. 별명을 좀 바꾸셨어요. 지난번 별명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별명을 바꾼 이유가 실제로 별명을 제일 많이 불리는 경우가 대학 동기들이 부르는 경우인데 다들 햄리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햄리로 통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기모 스타킹을 대량 구매한 그런데 금요일에 과장님 추천으로 이제 유용 스타킹을 구매할 예정이다. 유용 스타킹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입어보시고 네, 자세한 후기 들려주시면 제가 또 전해드릴게요. 또 사무실에선 재단 이사장님이 춥다고 빨간 패딩을 단체로 구매해주어 입고 있다. 색이 완전 촌스럽다. 하지만 여성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선택의 여지 없이 빨강 통일. 남직원은 파랑이면 처음엔 핑크였으나 핑크 물량 부족으로 빨강 당첨. 촌스럽다. 그런데 윽시 따셔서 다들 입고 있음. 윽시 따셔서 이거 사투리거든요. 정말로 따뜻해서 다들 입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서는 추울 틈이 없다. 중앙난방인데 극단적인 경비소장님의 배려로 완전 덥다. 반팔과 에어컨이 함께하고 있음. 덥다고 말하는 순간 시베리아라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막 난방비가 본인이 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중앙난방이고 맞아요. 너무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으니까. 네, 극과 극을 경험하고 계신 햄리님의 사진 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스타킹 새로운 제품 같은데 호기심 저 많이 생기고 있고요. 패딩 얘기 들었잖아요. 이 빨간색 패딩으로 회사에서 깔맞춤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전 직장에서 회사 잠바라고 빨간 잠바랑 그 내피 검은색 내피를 준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입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동기들이 다 입고 나서 따뜻하다고 그 겨울 내내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입사 초기에 또 등산 같은 거 가잖아요. 저희도 등산 갔을 때 다들 그거 입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잠바가 합정동에 아직 있는지 남아있는지 합정동을 저희는 막 점심 무렵 때 수습 교육 받을 때 그 잠바 입고 합정동 누렸던 것 같거든요. 아직도 그 잠바를 입은 분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 방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올겨울 한번 꺼내 입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김태희님이십니다. 기대되시죠? 닉네임의 이유가 뭘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좋은 게 뭘까 생각하다가 김태희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네, 역시 유니클로 히트텍 예찬하고 있는데요. 난 유니클로 히트텍과 후리스, 나이가 드니 추위에 약해져서 외출할 때 히트텍 없이는 못 나간다. 세일하면 자꾸자꾸 사서 쟁여놓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후리스는 홈웨어로 아래 위 한 세트 입어주고 그 위에 후리스 집업 입으면 최고인 굿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유니클로 최근에 가서 추리닝도 사고 후리스는 아직 못 샀는데요. 히트텍 역시 쟁여두려고 좀 샀었습니다. 후리스는 네, 제 지인분이 입어보더니 엄청 따뜻하다고 항상 예찬하시고 팔이 뜯어질 때까지 입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올겨울에 한번 입어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의류에 대한 사심 역시 히트텍입니다. 히트텍 팬클럽들 정말 많으신데요. 닉네임 NYPD님 이번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추울 땐 히트텍 멋부리지 말자라고 느낌표를 팡팡팡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멋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다들 지금 생존을 위해서 히트텍, 기모 내복, 기모 스타킹 등 여러 가지의 방법들 동원하고 계십니다. 네, NIPD님께 제가 조언을 구했더니, 조금의 유머를 첨가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남친 대신 내복님의 사심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친 대신 내복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같은데, 사연을 보면요.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은 좀 부끄부끄하지만 내복입니다. 엄마가 길거리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내복을 사오셨는데 비주얼은 할머니 내복인데 얇고 따뜻해서 벗을 수가 없네요. 크크. 한겨울엔 무조건 껴입어야 버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복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남친 대신 내복님, 내년 겨울에는 내복 안 입어도 따뜻하게 꼭 남친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비나이고 비나입니다. 아무튼 남친 대신 내년 겨울엔 남친 대신 내복 입으면 안 되죠. 내복 대신에 남친을 네, 입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개인적으로 있으셨어요. 대학원 합격 소식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사심도 보겠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님이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기모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없어, 난 뭘 해도 추워 하시다가, 지어 짜내주셨습니다. 기모 후드랑 기모 레깅스. 두꺼운 거 말고 얇은 옷 두세 개 입고 그 위에 기모 후드 입으면 좋다. 겨울엔 후드가 진리임. 넉넉한 사이즈 후드는 속에 껴입기 좋고 겨울엔 모자 쓰는 게 확실히 따뜻한데 모자 따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게다가 옷에 모자 달려있으면 목이랑 머리까지 가려져서 목도리 비슷한 효과도 낼 수 있다. 거기에 레깅스 신는다. 바람은 확실히 안 들어오는데 목이 긴 양말 신어서 발목을 가려줘야 한다. 키 때문에 보통 레깅스가 짧아서 다리가 엄청 기신가 봐요. 일반 양말 신으면 걷다 보면 발목이 노출되는데 진짜 추움. 발목 사수해야 하체가 안 추움. 덧붙여서 기모 후드랑 레깅스 없던 시절엔 뭘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난 내복은 또 낑겨서 안 입은 젊은 팩이었달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기모 없던 시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입었던 것입니까? 제가 이 사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기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로 뭘 입어도 겨울에는 추운데 이렇게 꽁꽁 껴입는 게 방법이고 저도 이 발목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발목 긴 신발 신거나 하거든요. 네, 이 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겨울의 포인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비밀번호 닉네임 비밀번호님께서는 깨알 모니터링도 엄청 보내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절 모르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사심 앞으로 좀 어떻게 재미있게 같이 들을 수 있을까 고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류 예찬은 히트텍, 기모 이 정도로 거의 내복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구를 예찬해 주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토끼꼬리 님이십니다. 닉네임이 왜 토끼꼬리인가 했더니 요즘 유튜브에서 토끼 채널을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좋다고 하네요. 토끼를 쓰담는 게 너무 귀여워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덕분에 저도 좀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토끼가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고 만져주는 영상인데 토끼가 아주 눈 감고 되게 나른하게 있더라고요. 귀엽고 좋았는데 자기 전에 보면 정말 잠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끼꼬리님의 사심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온수 매트가 딱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을 나려고 홈쇼핑으로 온수 매트를 샀다. 산 밑에 살아서 집에 우풍이 잘 들어오는지라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다. 원래 뜨끈한 데서 몸 지지는 걸 워낙 좋아하는지라 온수 매트 따뜻하게 틀어놓고 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진다 하셨습니다. 네, 온수 매트, 물 매트 정말 좋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전기장판 대신 이제 물 매트가 시대를 풍미하는 게 바뀌나 봐요. 물 매트가 차지했는데 겨울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에 누워봤더니 정말 뜨끈뜨끈하게 지지면 정말 좋은 느낌이랄까요? 푹 찬 느낌, 따뜻하게 산 느낌이 들어서 겨울에 아주 강추 아이템으로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요. 닉네임 은양님이십니다. 이분도 특이한 소품을 마련하셨어요. 혼자 처음으로 겨울을 나는 나는 보일러비가 두려웠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따수미 텐트를 구매했다. 방 안에다 텐트를 치는 건데 일단 우풍이 차단되고 스탠드 하나 켜놓으면 아늑아늑. 나만의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밤이 완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죠. 따수미 텐트. 이렇게 집에 이제 텐트 친다 이런 거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본 것 같은데, 신 아이템을 하신 분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냐고 여쭤봤더니, 좋다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아닌데, 바람막이처럼 우풍을 막아주는 텐트라고 하면서 본인 주변은 다 다시 사셨다고 하네요.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나 봅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한번 집에 놀러를 가보던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도구를 예찬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전기장판이나 뭐 핫팩, 그리고 지금 따수미 텐트,
온수 매트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지낸다.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이어서는 따뜻한 차인데요. 따뜻한 거 먹는 거만큼 또 좋은 게 없겠죠. 네, 서울 엄마님이십니다. 긍정적인 사심을 보내주셨는데 겨울하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심이라기보다 제 이야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었네요. 네, 덧붙여 주신 말들이 나중에 이 사심 집중 팟캐스트를 참여해 주시고 있는 분들끼리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또 팟캐스트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즐거우시대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서울 엄마님의 사심 보겠습니다. 겨울하면 무엇보다도 따뜻한 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평소에도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겨울하면 특히 유자차가 생각나는 계절이죠. 전 올해도 추워지기 전에 수제 유자차랑 레몬차를 만들었는데요. 날은 춥지만 따뜻한 차와 함께라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수또 유자차랑 레몬차 만드셨다면 또 이웃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 이웃으로서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요. 유자차 저도 참 좋아합니다.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라는 곡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루로 가자라는 가사가 떠오르는 밤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이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차의 세계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녹음 중인 지금에도 저는 카모마일 허브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와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같이 차를 나눌 사람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네요. 이 서울 엄마님의 이 따뜻한 티 사랑 앞으로 좀 나눠주시고 긴긴 겨울 차와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되게 정제해서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가감없이 보내준 말을 제가 다 말해서 이번엔 좀 정제된 언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차를 드시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닉네임 수희님이신데요. 추위를 이런 것과 같은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목 보호에 민감해져서 배 달인 물을 엄청 마십니다. 여의치 않을 땐 모가차나 유자차라도 몸도 따뜻해집니다.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히트텍과 내복, 핫팩, 정비장판 모두 이용하신다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겨울엔 정말 따뜻한 것이 최고죠. 이 배 달인 물은 배즙이랑 좀 비슷한 맛인가요? 제가 배를 달인 물을 제가 직접 해 먹어본 적은 없어서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고 먹는 것엔 항상 관심이 많은 저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런 따뜻한 모가차, 유자차 따뜻해지는데 올 겨울 저 유자차는 지금 없는데 한 병 또 사서 쟁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의류 예찬 그리고 도구 예찬에 이어서 몸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극복. 닉네임 건강미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아이 어머니세요. 건강미인이라고 제가 권유를 했더니 건강미 어머님이라는 닉네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무조건 뛴다, 막 뛴다. 실제로 겨울 러닝이 여름 러닝보다 칼로리 소모 및 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고. 몸은 뜨거운데 코끝에 겨울, 찬바람이 와닿는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 느낌 되게 뭔지 알 것 같시죠? 몸 막 열나면서 코에는 찬바람이 막 살랑살랑 하는 기분. 굉장히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운동하는 건 또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면서 하지만 되게 움직이기까지 마음을 많이 내야 하는데 이분은 참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여야 열이 난다는 것, 그런 진리를 잊지 마시고 또 조심해야 될 건 근데 땀을 내고 또 식을 때는 갑자기 또 확 추워지기도 하니까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운동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건강미 어머님답게 이 건강한 방법, 무조건 몸을 쓰고 뛰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사랑, 뭔가 궁금하셨죠? 이 사랑에 관련된 사진 보내준 분 소개해 드릴게요. 닉네임을 고민해 주시고 정해주지 않으셔서 제 맘대로 붙여봤는데요. 닉네임 옥수수님입니다. 왜 옥수수라고 붙였냐면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아이가 옥수수를 복스럽게 입에 담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옥수수님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최근에 사용하는 건데 유난히 손과 발이 차가운 난 손이 따뜻한 신랑과 아들내미에게 빌붙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 엄청 느껴지죠. 두 남자, 남편과 아들에게 이 추위를 맡기는 좋네요. 추위를 빼앗아가는 두 남자가 있어 얼마나 든든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럽고 저는 의외로 연인 간의 뭐 체온 이런 답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답변 제 주변에 아무도 해주시지 않으셔서 사랑이 식으신 건지 사랑을 쉬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사랑 제가 찾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내주신 분 계세요. 이제 앞에 나왔던 뭐 도구 이용하거나 뭐 의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이분들 많은데요. 짧게 짧게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꽃샤슴님의 꽃샤슴, 발음 어려운 꽃샤슴님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전기장판 속에 쏙 들어가면 엄청 따숩. 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피로가 풀리고 참 노곤해지면서 좋은 기분인데 바로 또 따뜻한 장판으로 들어가면 정말 꿀맛일 것 같아요. 나오기 싫을 것 같고 아침이 밝는 게 좀 무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도 괜히 공감을 해봤습니다. 네, 홍반장님께서는 집에서는 일단 이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불 속에서 영화만 주구장창 보기. 밖에서는 목도리 꼭 착용. 다른 건 몰라도 목도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불은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따뜻한 겨울용 이불. 영화 보기 딱 좋은 공간이죠. 저도 지금 추워서 네, 방에 우풍이 있는 건 아닌데 바닥을 따뜻하게 했더니 이 온기를 좀 전해받기 위해서 이불을 깔았고요. 이불도 깔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도리 되게 애용하는데 살이란 살을 다 가리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겨울에는 목도리를 하고요. 봄, 가을에도 저는 목이 썰렁하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프를 주로 하는데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원클릭 원결제님의 사심도 보겠습니다. 칼바람을 스타킹 하나로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은 20대. 네, 전 아니군요. 30대가 되고 나서는 내복을 챙겨 입는다. 히트텍도 내복은 내복이다. 입은 것과 안 입은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함.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추위 극복법이고, 예, 맞습니다만, 누구나 다 알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추위 극복법인데, 원클릭 원결제님께서는, 정말 추울 때 따뜻한 핫초코를 먹고 느릿느릿 흐르는 노래를 듣는다. 멜론 같은 유료 음원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올려놓은 노래 목록. 멜론에서는 DJ 추천곡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겨울밤에 듣기 좋은 노래, 센치 않는 추천곡,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 등등 이런 노래를 플레이한다. 가사 없는 음악도 자주 듣는데 유튜브에서 피아노곡, 크리스마스 재즈 음악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몇 시간 동안 재생 가능한 동영상들이 뜬다. 요즘 듣고 있는데 굿굿 추천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이분이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제가 전에 닉네임 소개하기를 소셜 커머스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셜 커머스, 소셜 쇼핑까지 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사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복을 입지 않으면은 안 되는 30대 맞고요. 핫초코랑 느릿한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여유로울 것 같고, 저는 겨울 12월까지 생각은 했는데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제 마음이 안 갔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음악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크리스마스 음악도 겨울을 느끼게 해주면서 또 마음 한편은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핫초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 겨울을 느껴보시죠. 네, 그리고 아이고 추워라님께서 이어져 보내주신 방법입니다.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눈 내리는 겨울날 산 정상에서의 비박. 이 비박이라 하면 산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설경과 밤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 추위가 극복됩니다. 소주와 핫팩은 보너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심을 읽으면서는 소주가 메인이 아닌가 궁금해지는 사심이었습니다. 이 알코올 마시면 알딸딸하고 취기가 오르면 좀 열이 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죠. 겨울산도 추운데 무튼
이 소주가 메인인 것 같긴 하지만 비박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겨울산 정말 추운데 거기서 잠까지 잔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왠지 따뜻한 거를 먹고 싶은 근데 왠지 추울 때 배가 부르면은 좀 열이 나고 몸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런 배부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사진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제 곁에 사심들, 추위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법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크게 분류하자면은 히트텍 같은 의류를 막 두르는 것이었죠. 히트텍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기모, 기모도 내복, 스타킹, 레깅스, 후드, 용 스타킹, 패딩, 그리고 기모 내복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모로 된 모든 것들, 그리고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 따수미 텐트, 이불, 이런 것들, 도구 예찬, 따뜻한 차를 마신다, 유자차 같은 것들 나왔죠. 몸을 쓰면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사랑, 가족의 체온, 그리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함께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차도 마시고, 네, 히트텍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따뜻해지는 마음, 저는 들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요즘 그냥 제 또래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되게 위안을 느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감정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네, 제 곁에 사심을 들어봤으니까, 저의 사심,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위를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도 거의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사연과 거의 비슷한데요. 좀 뭔가 특이한 게 있을까 했지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온몸을 무장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윗옷은 히트텍 내복 저도 주로 입고요. 아래는 기모 바지를 입으면 좋아요. 그냥 일반 청바지 안에도 기모가 박히거나 요즘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유니클로 가서 히트텍 사고 그 지하상가 같은 데서 기모로 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모 레깅스 바지 같은 거 샀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얇은데도 따뜻해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애용하시길 바라고 스타킹 신어야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모 스타킹 같은 두꺼운 거 신고요. 목도리 꼭 하고 너무 추우면 모자 달린 패딩 입고 모자 쓰고 또 발목 부츠를 신어서 발 아래 공기 안 통하게 하고요. 따뜻하지만 네, 스멜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갑도 낄 수 있으면 끼고요. 그런데 제가 올 초인가부터는 일하면서, 올 초에는 그때는 일할 당시였으니까 정신이 없었는지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갑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장갑하면 슬픈 추억이 있고요. 집에서도 저는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에 손수건 두르고 있는데요. 목이 추우면 감기가 잘 걸려서 겨울에는 특히 항상 목에 수건 두르고 잡니다. 손수건 두르고 또 겨울에는 수면 양말 신기도 하고 이불 푹 둘러쓰고 주로 있고요. 이불 둘러쓰면 솔솔 잠이 오고 좋은데 추운 겨울날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귤 까먹으면서 무한도전 같은 재미난 프로그램 보면서 이불 둘러쓰고 있으면 추위 따위는 정말 무섭지 않죠. 또 따뜻한 커피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차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핫팩인데요. 제가 추운 겨울에 잘 체해요. 잘 체해서 앞에서 정말 바로 그렇게 험한 꼴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한답시고 제가 히트텍이나 안에 입은 옷 위에 종종 배 위에 핫팩을 붙였었어요. 그러면 엄청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안 되던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화상 같은 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냥 따뜻하구나 그런데 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해서 예전에 배를 보니까 열이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저온 화상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뜨거운 기운이 있으니까 화상같이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빨개진 채로 나중에는 다행이었는데 한때는 그래서 물티슈 얹어 놓기도 했고 그 뒤로는 좀 잘 안 붙였어요. 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열을 흡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이동해야 하는 일 있을 때는 주머니에도 핫팩을 넣어 다니고 그러면서 좀 뭔가 위로를 썰렁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일하러 다닐 때는 엄청 핫팩 예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핫팩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핫팩을 추천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뉴스에 이제 핫팩에 발암 물질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지속적으로 이게 뭐 기준치 이하로 뭐 만들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침에도 하고 뭐 여러 번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안에 있는 성분이 물론 다 유해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유해 물질이 있고 계속 노출이 되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핫팩을 쓰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장갑 끼고 옷을 껴입고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도 주의해서 네, 사용하시고 웬만하면 뭐 잘 껴입고 두르고 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네, 추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사심에 이어서 사심에 도움이 된 어떤 것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악과 책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별 다른 것들이 없지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을까? 정말 입고 먹고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해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겨울에 이어폰 꽂으면 귀가 따뜻해지긴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한테는 이 가수를 알게 되고 너무 기뻐서 많이 알렸던 분이기도 한데요. 강하솔이라는 싱어송라이터 떠올랐어요. 이 가수를 제가 올해 5월쯤인가 공연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정말 좋았는데 엄마라는 노래의 가사가 저를 정말 실제로 눈물이 나게 했고요. 그 외의 노래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대에게 나의 대답 등등 좋고요. 이 가운데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하니까 아무래도 이 추운 느낌 나는 겨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노래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겨울에 누워라는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사심집중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추위로 가득한 날, 눈 내리는 날, 조용히 방 안에서 이불 덮고 이 노래 들으면 참 포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위로 같은 음악인데요. 강한솔의 겨울에 누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작권 문제로 제가 들려드리진 못하고 직접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악 한 곡 더 추천을 할게요. 좋아서 하는 밴드가 또 떠올랐는데 제가 아마 이거는 제 경험과 역시 연관된 것 같아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좋아서 하는 밴드의 공연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몹시 또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막 코트에 막 목도리에 무장을 해서 갔는데 추웠지만 몹시 또 따뜻했던 공연이다라고 그냥 인상이 남아있거든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좋았고 제가 원래 기존에는 좋아서 하는 밴드의 노래를 알고 있었을 땐 옥탑방에서 유통기한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추위라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보일러야 돌아라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나면서 정말 보일러 돌듯이 뭔가 몸을 순환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보일러 돌아가는 신나는 기분 여러분도 대신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두 곡 강하솔의 겨울에 누워 그리고 좋아서 하는 밴드의 보일러에 돌아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운 겨울을 떠올리면서 생각난 책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황정은 작가의 장편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제가 책을 읽은 시기가 아마 겨울이었고, 그래서 아마 책 내용과 계절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우러졌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쓸쓸함이 계속되고 무거움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련히 남는 그런 저만의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하고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무겁지만 나직히 말하는 이 소설
이 겨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황정은이라는 이 작가는 요즘까지도 많은 상을 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소설가고요. 이 장편 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는 2014년 11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2012년 가을호부터 2014년 여름호까지 개간지 창작가 비평 아시죠? 여기에 소라, 나나, 낙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작품을 연재를 끝마치고 나서 1년여 동안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서 책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간 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 나나, 낙이, 소라 이 세 사람의 얘기를 각각의 목소리로 들려주는데 하찮은 존재들,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또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어떤 삶의 무게에 대해서 조용하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밑줄 친 부분들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조각조각 구절이 인상 깊으면서도 마지막 페이지의 구절들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다 따라 적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는 요즘도 밤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가엾게도. 애쓰지마.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덧없어. 아무래도 좋을 일과 아무래도 좋을 것. 목숨이란 하찮게 중단되기 마련이고 죽고 나면 사람의 일생이란 그뿐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나나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나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며 버텨가고 있으니까. 한편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나쁜 걸까? 소라와 나나와 낙이 오라버니와 순자 아주머니와 아기와 애자까지 모두 세계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미에 가까울 정도로 덧없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기는 이제 잠잠합니다. 소라도 오라버니도 잠을 자느라고 편안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기척을 듣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심은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소소한 얘기지만 귀 기울이면서 좀 즐거우셨나요? 저는 오늘은 좀 한밤중이라 그런지 되게 목소리도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겨울 하니까 정말 그냥 그 추운 느낌이 스산하게 계속 들어서 계속 뭔가 입고 싶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일상이 특별한 얘기나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 일들이 모여서 행복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봤고요. 지난 일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 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마음이면 올해 추위가 물러가지 않을까요? 하는 깜찍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은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게시판이나 메일, 그리고 반응 보내주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얘기 나눠주시면 제가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좋은 반응 보내주시든 쓴소리든 항상 고맙게 받고 있고요. 네, 제가 응답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첫 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이걸 모아둘 수 있는 공간, 기록하는 공간, 기록의 방식으로도 좀 남겨놓고 싶은데 제가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늦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이 밝았고요. 제 그간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단위로 바로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게 제가 지난주에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외딴 곳에서 휴대폰이 없는 삶을 살아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11월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되게 느낀 것도 많고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딱 올려놓고 바로 이제 그런 흔히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걸 떠난 건데 굉장히 생각이 났는데 돌아왔더니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2월이 또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긴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나눴던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이런 얘기들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